안녕하세요. 김소도 강사입니다. 이제 정치 파트에서 남은 것은 여론, 챕터 8 여론과 챕터 9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문제가 나오는 분야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순기능, 역기능만 알면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 해결되는데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좀 아니라 싶은데 아니면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에 많이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 여론입니다. 83페이지. 자, 여론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여론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문제가 정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죠. 자, 이거의 중요성은 자, 밑에 가로가 있죠. 민주 정치는 여론 정치라는 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자,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여론 정치의 한계, 신뢰성, 유동성 이런 건데요. 자, 순기능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순기능으로는 정당성입니다.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정책 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관심을 고양시키고 민주정치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대의정치의 한계점을 보완한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의정치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이게 여론정치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론정치의 역기능을 보시죠. 정치 권력에 의한 여론 조작의 위험성을 항상 그 조작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소외되는 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중우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단점이죠. 중우정치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론의 형성을 보시죠. 여론의 형성의 주체는 그냥 다양하다. 거의 모든 주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론의 분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로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죠. 침묵의 나선 이론이란 하나의 특정한 의견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다면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고립에 대한 공포로 인해 침묵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노이만은 이거를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1단계는 자, 권력자가 주목하지 않은 화제를 꺼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주목되어 있지 않았던 화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몰라서 일단은 어련히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겪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우리 경험이나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 라고 비판을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이 법칙을 받아들였고 자기는 비판하려고 했더니 소수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비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 왜 비판해 하고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수가 무서워서 결국엔 비판을 포기하게 된다는 침묵의 나선 이론을 노이만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2번 언론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사실 전달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읽어보시고 언론과 민주정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언론의 책임으로는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 책임성 등이 있다라는 점 그냥 상식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정치, 사회와 대중매체. 정치, 사회의 의미만 알고 계시죠? 의미, 개인이 그 사회의 정치에 대하여 갖는 태도, 신념, 가치관, 규범,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해가는 과정을 정치사회화라고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정치사회 이 여론의 대중매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좀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밑에 노트에 국가 안보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라는 겁니다. 박스에 보시면은 밑에서 4번째 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국방성의 비밀 문서에 대해 보도하였다. 정부는
정부는 그 보도를 막으려고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보도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냥 가장 강대국, 팍스 아메리카나, 옛날 그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로마가 지배했던 때보다 지금 미국이 지배하는 그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요새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이 패전했던,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패전했던 전쟁이 이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항상 이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항상 미국이 승리할 거라고 계속 광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참전하게 되면 이길 거니까 젊은이들이 어서 이렇게 참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기밀 문서에는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은 질 거라는 예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감추고 계속해서 미국이 승전할 거라는 정보를 계속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낸 그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더니 정부가 국가 안전을 위해서 이걸 막아달라, 그 기사를 나가는 것을 연재를 계속 했었거든요. 연재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전원일치로 이 부분을 해서 계속해서 연재를 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회법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크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밑에 메카시즘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메카시는 한 연설에서 미국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폭탄적인 발언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냉전이 심각했었어. 그래서 소련하고, 그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이 항상 이렇게 대치되는 과정이고 스파이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항상 우리는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국민은 이런 사람에게, 강경한 이 사람에게 지지를 표명했고, 그래서 이 사람, 다른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어떻게 대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허위라고 누가 밝혀냄으로써 이거에 대한, 메카시즘에 대한 이게 꺾이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공포를 이용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런 선동적인 거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보자. 뭐 이런 대중 조작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비판적으로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7페이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말하고 있는 여론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공 문제와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공적으로 표명한 생각과 의견을 여론이라고 한다. 민주정치는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정책 속에서 구체화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그러므로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다. 이거 여론의 특성이죠.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다. 한 명제입니다. 자, 기억. 언론은 여론의 형성 주체가 아니라 여론 전달 기능만 갖고 있다. 아니죠. 형성 주체이기도 합니다. 니은.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맞죠? 디귿. 정부는 여론의 형성 주체가 아니라 정부도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그 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겠죠. 그게 홍보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게 여론의 한 과정이죠. 자, 리얼. 정당과 시민단체는 여론의 형성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번.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정부를 감시하며 권력 남용을 억제한다. 맞습니다. 2번.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 전달 기능이 있다. 맞습니다. 3번. 사실을 선택하는 것은 언론사의 편집권이다. 맞습니다. 4번. 언론이 주도해서 사회적 쟁점을 규정해서 안 된다. 아니죠. 3번에서 보시면은 사실을 선택하는 것은 언론사의 편집권이에요. 편집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쟁점을 언론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틀리다는 거죠. 5번.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맞습니다. 감시자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언론이. 3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메카시즘은 1950에서 54년 사이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극단적인 방공 상황을 말한다. 메카시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여론은 항상 올바르다. 아니죠. 이 메카시즘이야말로 여론이 올바르지 않았던 한 예를 좀 들어주고 있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여론 형성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맞죠? 미국에서 나타난 흑백 논리 사례 맞습니다.
반공이죠. 4번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여론됐어요. 메카시가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죠. 5번 근거 없는 전치선동. 이것도 전치선동, 메카시의 전치선동이죠. 4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국방성의 비밀 문서에 대해 보도하였다. 정부는 그 보도를 막으려고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보도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아까 읽어본 내용이죠. 자, 1번. 국가 안보는 언론의 자유보다 상위적 가치 아니다. 2번. 언론의 자유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아니죠. 3번. 언론의 자유는 언제든지 어떠한 국가 기밀도 공개할 수 있다. 아니죠. 이게 국가 안보에 관련되면은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사장 검열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5번. 언론사의 선정적 보도 태도는 언론 자유의 사임으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89페이지. 대중매체의 역기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기능입니다. 기억, 사실 왜곡, 역기능 맞죠? 니은, 정부 견제, 이거는 순기능이죠. 디귿, 선정적 보도, 역기능이죠. 리얼, 상업주의적 태도도 역기능이죠. 정치, 사회화 기능은 순기능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6번, 다음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개인이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학습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그 사회의 정치 문화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새로운 정치 문화로 변형되거나 창조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선천적인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 2번, 개인의 정치적 성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맞고요. 가족은 이 과정에서 가장 1차적인 역할을 한다. 맞죠? 4번, 언론과 대중매체도 이 과정의 중요 담당 기관이고요. 5번,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의 7번입니다. 다음 글은 침묵의 나선 이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침묵의 나선 이론에 대해서는 방금 그 설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박스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죠. 이 이론은 대중매체가 주도하는 여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 사람들은 승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한다. 2번, 대중매체는 시민의 무관심을 유도한다. 3번, 침묵하는 사람은 여론 형성 과정에서 소외된다. 4번, 대중매체는 지배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5번,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자, 1, 2, 3, 5번도 그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설명될 수 있는 지문인 건 맞아요. 하지만 대중매체와 섞어가지고 이 그 침묵의 나선 이론을 설명하기에는 4번이 가장 적절하죠. 대중매체는 지배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챕터 9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입니다. 자, 정치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 자, 정치 참여는 의미를 보시면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뭐 지지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정치 참여의 방법에는 기본적, 개인적, 집단적 모두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3번,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번, 시민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치 발현으로는 공청회, 청원, 국민감사 청구, 옴부즈먼 제도 등이 있다 하면서 92페이지입니다. 옴부즈먼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옴부즈먼 제도는 저번 세 번째 강의인가요? 그때 행정, 감찰, 전문인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옴부즈먼 제도가 나오게 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이나 우리나라나 삼권 분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제 중심 국가고 워낙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행정부에 많은 권력이 쏠려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입법이나 사법이 그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그 행정부 내부에서 독립적이 또는 대통령 직속에 대한 권한을 많이 주는 행정감찰 전문인을 뽑아서 그가 직접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한 게 이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치 문화와 법문화입니다. 바람직한 정치 문화, 정치 사회와 법문화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될 내용이라 보시고요. 이게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입니다. 1번 그래프는 역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변화이다.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 보시면은 그래프 보면은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죠. 1번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맞습니다. 2번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혜택을 준다. 많이 하죠. 투표를 한 사람에게는 어디 고궁에 놀러 가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를. 그다음에 3번 선거구제를 변경하여 군소정당을 양성한다. 투표하고 전혀 무관하죠. 4번 후보 공천 과정을 민주화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발한다. 맞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죠.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5번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투표 과정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것도 투표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죠. 자, 답은 3번. 2번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전한 정당 정치가 약화될 것이다. 맞습니다. 2번 부정부패 현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맞죠? 3번 시민 의사와 무관한 정책이 경처된 것이다. 맞죠?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 막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4번 특정 집단의 독선적 행위가 경제되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5번 특수한 이익보다는 국민적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많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답은 5번입니다. 96페이지에 3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각각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에서 시작되고 시민 참여에서 완성되는 체제다. 시민 참여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다. 자, 이거 갑은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을. 시민의 지나친 참여는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전문가를 선출해서 전문가들에게 정책 결정을 맡겨야 한다. 이거 렌트주의이기도 하고 중구 정치의 폐단을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기억 보시죠. 갑은 시민 참여가 정당성의 기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니은, 갑은 직접 민주주의만이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아니죠. 직접 민주주의만이 정당성이 있다고 본 거 아니죠.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지. 자, 디귿, 을은 중구 정치를 우려하고 있다. 맞습니다. 리얼, 을은 현명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3번에서 니은을 보충하자면은 갑은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자, 4번 가부터 마의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은 약사의 회원이다. 이거는 이익단체죠. 을은 환경단체 활동에 열심이다. 이건 시민단체입니다. 병은 뭐뭐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당입니다. 정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방식이죠. 무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의 개선점을 주제로 언론사에 독자 투고를 했다. 이것도 개인적인 참여를 한 거죠. 자, 1번 가는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맞습니다. 이익단체죠. 2번 나는 가장 적극적인 시민 참여만 할 수 있다. 맞죠?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거. 3번 다는 공식적 정책 경쟁자로서 참여한 사례이다. 맞죠? 4번 라는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 참여에 해당한다. 맞죠? 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입니다. 5번 마는 개의적 참여로 라보다 비공식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아니죠? 둘 다 개인적인 참여입니다. 97페이지에 5번입니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공청회, 정당 공천제도, 옴부즈맨 제도, 국민감사 청구 제도 중에서는 정당 공천 제도는 정당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을 제외한 기역, 디귿, 리을이 맞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6번입니다. 가 나의 사례에서 결여된 시민 사실은 영수는 집에 오던 중 선전벽보를 붙이고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려다가 괜히 싸울 것 같아서 두려웠다. 정의감이 결여된 거죠. 나 철수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자고 널뛰기 하시 무임승차를 한다. 법을 어기는 거죠. 준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6번은 2번입니다. 98페이지에 7번입니다. 가부터 다의 정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정치 공동체 의식이 없고 참여에 소극적이다. 나 정치 공동체 의식은 있는데 수동적이다. 다 공동체 의식이 있고 주체적이다. 가나 다로 갈수록 참여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번 가가 많으면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된다. 맞습니다. 2번 선거 때 투표하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은 가해 사례이다. 맞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죠. 3번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시정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납부하는 것은 나의 사례이다. 맞죠? 수동적이죠. 4번 적극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참여하는 것은 다의 사례가 된다. 맞습니다. 5번 나는 가 다에 비해 참여형 문화에 가깝다. 아니죠. 다가 가나에 비해 참여형이죠. 답은 5번입니다. 8번 다음은 정치적 무관심에 관한 세 가지 분류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스웰은 정치적 무관심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탈정치적. 이것은 정치의 환멸을 느낀 경우다. 둘째, 무정치적. 이것은 정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가치를 추구한 거다. 셋째, 반정치적. 이것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정치를 거부한 태도이다. 라고 세 가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자, 1번. 정치적 무관심으로 시민 의사와 무관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2번. 간접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무관심 아니죠. 간접 민주주의에서 더 많이 나타나죠. 2번은 틀렸죠. 3번. 정치보다는 음악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무관심은 무정치적. 맞죠? 이거는 뭐 정치 살살 뛰는 게 아니니까요. 4번. 무정부주의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반정치적 무관심이다. 맞죠? 정치를 싫어하는 거죠. 5번. 정치개혁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좌절한 사람의 경우에는 탈정치적 무관심이 사례에 해당한다. 맞죠? 뭐라 그러지? 이런 걸 보고 포기한 거죠. 포기. 자기 해봤지만 이게 안 되더라 해가지고 포기한 사례가 되는 거죠. 8번은 2번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여론과 이 정치 참여와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요, 그 지문을 보고 지문의 내용을 맞게 보기에 찾는 것과 또 약간 경험칙이나 여러분 상식, 또 원론적인 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올바른 사고방식?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법에 대한 파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설명할 것이 많을 것이고 정치 부분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공부도 예습도 하시고 또 모르는 부분은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